안녕하세요. 꽃을 피우는 도깨비의 해놀이입니다. 선천오만년의 결론인 의통은 군신봉조열로 알려진 정읍 왕자산 목욕수에 의해 결말이 지어집니다. 모든 판의 결론이 바로 목욕수입니다. 그럼 왜? 이 목욕수가 의통의 결론이 되는지 지금부터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일단 주제 단어인 목욕수에 대한 개념을 규정할까요? 목자는 목욕할 목입니다. 그 글자의 구성이 물가에 있는 나무입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오늘 주제는 너무너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긴 포스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선천오만년을 결론짓는 의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길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 우리 민족인 동이족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천자국입니다. 현무경에 나오는 조선국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천자국의 실제적인 지배자인 단군은 여성입니다. 단군이 바로 단주입니다. 현재 단군을 찾고 있는 민족사학자들은 헛다리를 짚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도 무수히 말씀드렸지만 언어의 상징성에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글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같은 단어는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군을 단군이라고 음동을 취해도 됩니다. 이것은 증상께서도 많이 활용하신 음동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많이 인용하는 증상께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천지개벽경 갑진편 5장.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의 오미의 즐거움이 당당하다는 말이 있으니 어떠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신미는 햅쌀이니 햅쌀밥이 맛이 좋으니라. 제자 이문할 새의 유오미낙당당지설하니 하이오이까. 왈 신미는 신미 니 신미 집안 이 미간이라. 그리고 단군할 때 단은 단주할 때 그 단입니다. 단이 바로 구천하감주에서 나오는 달이 상징하는 천자를 임신한 성모성신이라고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자신이 배웠던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천지비의 세상 즉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선천 어금존양의 세상이 지천태 즉 땅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음이 다시 득세하는 세상으로 원시반본이 됩니다. 그것이 천지개벽입니다. 지축이 서고 병겁이 터지는 것만이 천지개벽이 아닙니다. 실제의 천지개벽은 땅과 하늘이 뒤바뀌는 지천태의 세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시반본하여서 모계사회로 복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역의 법칙 음양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형이정우주 변화의 원리입니다. 음이 가면 양이 오고 양이 가면 음이 다시 옵니다. 그것이 태극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누가 억지로 잡아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의화원형이정으로 돌고 도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가 1000번도 더 이야기한 사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만 2000년 전에 현인류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는 현재의 북극성이 작은 곰자리인 폴라리스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직녀성 베가로 알고 있는 별자리가 바로 북극성입니다. 모든 우주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북극성이 바로 구천입니다. 우주의 중심자리입니다. 천문의 북극성이 직녀성으로 있을 때 땅나라도 즉 천문의 영향으로 지리도 직녀가 주인이 되는 모계사회입니다. 그 존재를 마고삼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환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늘의 북극성이 용자리 투반으로 바뀝니다. 북극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의 지축이 기울어져서 세차운동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이런 천문의 북극성도 변하는데 지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영원토록 모계사회만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 영원히 수컷들이 주인공이 되는 부계사회일까요? 이 우주변화의 원리를 일단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형이정추나 추동생장염장으로 둥그러져 가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정확히 환웅기원 5921년에 우리가 염제신농시로 알고 있는 증산아빠의 전생의 존재인 환웅이 부계사회를 건립을 합니다. 그럼 또 새로운 6000년이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엄마의 세상으로 복귀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부정을 하지 못하겠죠? 오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왜? 낮만 존재하지 밤은 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의 세상이 가면 엄마의 세상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그것이 바로 주역의 천지비의 세상에서 지천태의 세상으로 바뀐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아빠가 주인의 자리를 엄마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인 증상께서 먼저 왓서리 9년의 천지공사로 기초동량의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배은망덕 만사신의 전주동국 해원신의 공사입니다. 증사는 후천건설의 기초공사로 해원공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년간 세상은 남범난도의 개판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개판으로 만들어야지 그 속에서 그동안 원과 안이 맺힌 영혼들이 해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귀영화와 왕후장상의 꿈입니다. 이렇게 해원을 시켜야만 후천으로 넘어가서는 더 이상 개판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공사는 이런 개판 세상의 해원공사가 아니겠죠? 진정한 해원은 엄마께서 지니고 있는 작지부지성용약의 공사인 경주영담보은신의 의통공사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원형이정, 즉 생장염장춘생추살의 도리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 말은 봄에 사람을 내고 여름에 성장시키고 가을에 종자만 남겨두고 다 죽여버리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가을에 살 사람의 종자 씨앗을 추리는 작업이 바로 경주영담보은신의 의통공사입니다. 그 의통공사의 핵심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목욕수입니다. 그럼 다시 단어의 개념인 목자로 돌아가서리 물가에 있는 나무가 왜 목욕수에 들어있을까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이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앞으로 의통의 기운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관세음보살께서 들고 오시는 나뭇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을 그린 수월관음도에 반드시 그려지는 약병 안에 든 버드나무입니다. 그럼 왜 이 버드나무가 의통을 상징할까요? 처음에 제가 설명한 천자국의 임금인 단군이 거주하는 곳이 동이신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이신전은 그냥 땅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둘러싸인 즉 사해에 둘러싸인 곳에 건설을 합니다. 이것을 물속에 있는 용궁섬에 있는 피라미드, 영국의 해자성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통의 주인이신 관세음보살의 성지는 모두 섬이나 바닷가에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동이신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동이신전의 주인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에 영남 지역의 성관님들과 놀러간 부산 기장의 해동영궁사에 있는 관세음보살도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동이신전의 주인이신 신모,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두관세음보살이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괜히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는 고통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의통의 기운을 품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 버드나무가 목욕수에 들어있는 목자에 나와 있는 물가의 나무입니다. 그럴 것 같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인 욕자는 물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런 물이 있는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제가 항상 비유로서 사용하는 봉곡과 진묵에서 봉곡에 나와 있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봉황이 거주하는 물이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곳이 목욕수입니다. 위에서 말한 신모가 거주하는 물로 둘러싸인 동이신전입니다. 그럼 대충 목욕수에 대한 단어의 개념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 목욕수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이 될까요?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일단 유명한 풍수지리의 대가인 도성국사의 말부터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직관은 도성국사로, 그분은 승려로서보다는 음양풍수설의 대가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도성국사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태인 베레밭 군신봉조 혈인 왕자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치를 자세 보면 목욕수 탓이로다. 남으로 건너가서 제자봉 올라서니 상제봉조 일대혈은 용어 없이 생겼구나. 베레밭은 제후하며 삼태봉 옆에 놓고 언연히 앉았으니 알아볼 이 근이련가. 왕자산 올라서니 일대혈이 용어 없이 생겼구나. 베레밭 뒤에 두고 곤신방에 엎드려 절하는 베레사가 있다. 삼태봉 옆에 놓고 촛대봉 임자맹 내목리 목욕리 건해방에 품자삼봉 엄연히 앉았으니 알아볼 이 근이련고. 정읍산 내면 구태인의 남쪽 30리에 왕이 앉아있는 봉이 있으니 상제봉조형이라 800에 곱게 화장한 미인이 늘어서 있고 용이 옆으로 지나가는 혈인이 앞에는 홍문, 뒤에는 신배. 두 장수가 뒤에서 수비하고 세 장수가 앞에서 지키고 서쪽으로 베레전이 있다. 신안이 아니면 헤아리기 어렵다. 생략. 사명당의 대표 혈은 군신봉조라 할 수 있는데 이 군신봉조혈이 있는 곳이 바로 왕자산이고 도성국사는 이 왕자산을 상제가 앉아있는 상제봉조형 군신봉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규정하고 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왕자산은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의 산내면 목욕리와 내덕리에 걸쳐있는 443.8m의 산입니다. 근데 왕자산은 한글로 왕자산이지만 실제로는 왕좌산이고 더 정확하게는 왕자산입니다. 그래서 왕자산은 왕이 앉아있는 산이고 하느님이 앉아있는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왕자산을 바라보고 절을 하는 신하들의 모습이 바로 태인베레밭의 군신봉조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무리의 신하들이 임금을 받들어 모시는 혈이 바로 군신봉조혈입니다. 그리고 도성국사는 그 혈자리를 상제봉조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때의 상제봉조는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군신봉조는 상제가 앉아있는 봉우리를 신하들이 절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왕좌산이 바로 상제봉조의 임금상제 하느님의 산 봉우리이고 그 산 밑에 베레밭이 바로 그 산을 향해 절을 하는 군신봉조의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왕좌산 뒤에 도성국사가 말한 마을이 달랑 하나 있는데 50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마고의 딸인 직녀가 시집을 왔다는 표식으로 오리소떼를 세워 매년 오리소떼를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성국사가 지목하는 내목리 목욕리라는 마을은 신기하게도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예덕리 사람들이 왕좌산에 절을 하면 그 뒤 내목리 목욕리에서 받는 형세입니다. 그 마을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고의 딸인 직녀가 시집을 갔다는 표식인 오리소떼제를 지내고 있는 유일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군왕이 나올 자리로 충분히 의심을 해볼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때가 이르기 전엔 음해를 받을 수 있어 상제님께서 군신봉조 상제봉조 혈을 신하와 백성들이 절을 올린다는 베레밭으로 살짝 돌려놓으신 것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럼 왜 목욕수가 의통의 핵심이 될까요? 2부에 이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